57세 은행원 김 부장의 마지막 결제, 은퇴 3년 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김 부장님, 마지막 결제 서류 올라왔습니다. 57세 은행원 김 부장은 잠시 펜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30년 넘게 익숙했던 이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얼마 전 회사에서 은근슬쩍 들려온 말, 슬슬 후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동기들 단톡방에는 벌써 퇴직 후 창업, 베트남 장기 거주,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같은 말들이 오르내립니다. 이제 정말 은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퇴근길 전철 창밖으로 흐르는 어둠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은퇴해도 괜찮을까? 준비는 되어 있는 걸까?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어서면 누구나 인생에서 처음으로 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딱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은퇴 3년 전부터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60대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니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가끔은 뼈아프게,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1. 지금의 생활비를 정확히 측정해라. 숫자 없이 은퇴 준비는 없다. 은퇴 직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입니다. 그런데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교육비가 줄고 식비가 줄어드니 적게 쓸 거라고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의료비, 취미비, 여행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사례 1. 58세 공기업 출신 어씨. 어씨는 은퇴하면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1년간 지출을 적어보니 평균 3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70만 원이 의료비, 30만 원이 취미비, 골프 등산 장비, 그리고 손주 돌보며 들어간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죠. 어씨의 말. 내가 쓸 돈을 내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였어요. 정리. 은퇴 3년 전에는 가계부를 최소 6개월 이상 적어 생활비를 측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전략이 세워집니다. 2. 은퇴 후 돈 버는 시간을 만들어라. 수입원 한계는 위험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 정도 커리어면 퇴직해도 금방 일자리 구하겠지. 하지만 실제 통계는 냉정합니다. 5,564세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기존 임금의 60% 이하. 재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6개월 이상. 게다가 이 나이대는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 2. 56세 은행 지점장 B씨. 은행에서 인망도 높고 실적도 좋았던 분입니다. 은퇴하면 컨설팅이나 강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1년 동안 연락은 딱 2번. 결국 새 직장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기존의 13이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은퇴 후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정리. 은퇴 3년 전부터는 반드시 2번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이죠. 과거 경험 기반의 작은 컨설팅 준비, 글쓰기 강의 스킬 향상, 온라인 기반의 경험 판매 전문직 노하우 등. 본업과는 다른 소규모 사이드 프로젝트.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처음 발을 떼기엔 너무 늦습니다. 3. 배우자와 경제생활 계획을 조율해라. 은퇴 후 갈등의 80%는 이 부분. 많은 부부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당연히 잘 맞겠지. 하지만 실제 부부 갈등 보고서를 보면 은퇴 직후 갈등이 가장 크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생활 리듬이 달라진다. 잘 맞는다고 착각했던 부분이 드러난다. 사례 3. 60세 부부 C씨. 남편은 은퇴 후 조금 쉬자는 생각.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혼자 맡았던 집안일을 이젠 같이 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집안일 지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이 부부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은퇴 부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누가 관리할지,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하루 일정과 개인 시간은 어떻게 확보할지, 여행 취미비는 어느 선까지 쓸지, 이 네 가지를 논의한 뒤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정리. 은퇴는 경제 문제이자 동시에 관계 문제입니다. 배우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은퇴 3년 전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4. 건강 관리를 미루지 마라. 지금의 몸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결정한다. 솔직히 말하면 60대에 가장 많은 돈이 새는 곳은 바로 건강입니다. 보험, 운동, 약 치료비.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시작한 운동과 은퇴 직후 시작한 운동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후반 운동 몸이 회복력을 유지한다. 60대 초반 운동 회복이 느리고 부상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실 재무 준비가 아니라 건강 준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 3년 전부터 정기 건강검진 스케줄 고정. 일주 3회 이상의 고정 운동 루틴 만들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수영 걷기 요가 등. 건강은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무너지면 다른 준비는 다 의미 없습니다. 5. 일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을 확보하라. 고립은 은퇴 후 가장 큰 적.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퇴직하면 회사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홀가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중심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관계가 사라지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직장 기반의 관계가 대부분이라 퇴직 후엔 소통 창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정리. 은퇴 후에도 유지할 사회적 관계를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호회 가입, 지역 커뮤니티 참여, 봉사활동, 은퇴자 모임, 가벼운 지식 공유 활동.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 김 부장의 마지막 결제는 사실 인생 2막의 첫 결제였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57세 김 부장은 마지막 결제 서류를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제를 해야 할 때구나.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생활비를 측정하라. 수입원을 최소 2개로 만들어라. 배우자와 생활 재정 계획을 조율하라. 건강을 지금부터 관리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장치를 마련하라. 이제 김 부장의 마지막 결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2막을 위한 첫 결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그 첫 결제를 해야 할 때입니다.